예, 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노진석입니다. 오늘 이 저널 클럽의 주제는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이런 메타포토닉스, 뭐 메타물질, 메타표면, 메타렌즈 등등으로 표현이 되는 이 메타포토닉스의 어떤 미래의 어떤 스케일러블 매니팩처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 플랫폼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디바이스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는 이제 하이인덱스 아토믹 레이어 폴리머 하이브리드 메타서피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에는 요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선행 연구들. 그래서 크게는 파티클 임베디드 레진 이런 새로운 또 재료가 소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나노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막에 있어서 그 방막의 어떤 광학적인 성질을 바꾸기 위한 어떤 밴드갭 제어가 된 소재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광학계는, 광학 기술은 조금 더 복잡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뭐 프리즘이나 현미경의 오브젝티브 이런 것들로 대두되는 이제 기존의 광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굴절 광학, 그다음에 회절 광학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인 뭐 방정식이나 오랜 역사가 있는 이제 광학 기술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 필요로 하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라이다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홀로그램 이런 기술들에 들어가는 광학 기술들은 앞선 데서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크기에 우리 안면 인식 생각하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그런 식의 어떤 사이즈의 경량화, 그 다음에 어떤 성능의 이제 고도화 그리고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전자 디바이스에 어떤 결합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존의 광학 기술로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9년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 메타 물질로 만든 렌즈가 여기 보면 thin flat 메타 렌즈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메타 렌즈가 굉장히 혁신적인 뭐 10대 기술로 이제 선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광학 어떤 컴포넌트들, 뭐 렌즈 같은 것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연구실에서 제작을 한 건데 적외선 카메라를 저희가 하나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볼록 렌즈를 저희가 이제 탈착을 해서 이렇게 볼록하니까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 볼록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렌즈를 이렇게 얇게 만들었습니다. 볼륨감이 거의 없으니 평평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뭐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이 안에 여기 있는 렌즈 영역을 줌인을 해보면은 이런 실리콘 나노 기둥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의 나노 구조의 크기가 대략 한 윗스는 한 80나노, 100나노, 높이는 한 1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런 단위 구조체들을 잘 배열을 했더니 볼록 렌즈가 하고 있는 볼록 렌즈라는 거는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굴절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의 어떤 위치마다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각도도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략 여기에 한 1세 이게 4mm짜리 렌즈인데 한 1억 개 정도의 이런 구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단위 원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렌즈를 만들게 되면 이 렌즈의 이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 그냥 이 렌즈 자체를 저희가 어떤 광학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저희가 구매했던 카메라에 이렇게 렌즈를 달아서 볼록하지 않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 어떤 공간의 어떤 부피를 줄이고 또 성능도 훨씬 좋아집니다. 성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훨씬 더 좋은 어, 이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 다만 요거를 저희가 만들 당시에는 2019년에 이 렌즈의 단가가 500만 원 정도를 하였습니다. 나노 공정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카메라 전체의 가격이 100만 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를 쓸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연구의 큰 목적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금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그럼 중요한 어떤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볼록 렌즈를 만들고 싶은데 그 볼록 렌즈를 이제 기존에 있는 볼록 렌즈처럼 볼록한 게 아니라 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럼 볼록 렌즈가 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을 살펴보면은 볼록 렌즈가 하는 역할은 빛의 위상을 조절해서 한 점으로 모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페이즈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 페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할 것인지 그래서 뭐 PB 페이즈, 지오메트리컬 페이즈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걸 할 건데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단위 어떤 구조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직육면체 막대기가 됩니다. 그럼 요거 하나를 우리가 어떤 원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원자들의 배열을 통해서 요 배열의 이런 빙글빙글 돌아가는 각도가 결국에는 그 위상의 조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어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상과 뭐 때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앰플리튜드, 폴라리제이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런 모양의 어떤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디자인까지 이제 오늘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 편광의 어떤 의존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그 모양과 뭐 이게 시메트릭하냐 시메트릭하지 않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연관이 있고요. 또한 여기가 어떤 재료를 써서 이렇게 만들 것인지 그거는 주로 이 빛의 파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파장이 가시광선이라면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선호되는 소재이고 뭐 실리콘이라고 하면 적외선에서 선호가 되는 소재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소재가 파장에 따라 바뀌는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광학적 특성이 굴절률 N이라는 값과 이제 흡수계수 코에피션, 익스팅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K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공정을 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것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좀 전에 렌즈의 사례를 봤는데 좀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애플 휴대폰에 있는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안면 인식 장치인데요. 여기 있는 안면 인식 장치에 회절 격자라고 하는 로 만들어진 이런 다트 프로젝터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트 프로젝터가 수많은 점, 한 만 개의 점을 이렇게 쏩니다. 사방으로. 그럼 그 점을 처음 쏘기 위해서는 이제 빨래판처럼 생긴 회절 격자에 레이저를 쏘면은 그 격자를 지나면서 이제 만 개의 빛이 이제 분화가 돼서 나가는 거고요. 그럼 그 빛이 이렇게 어딘가에 닿을 겁니다. 그럼 이 점이 위치한 것을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점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이런 3차원의 어떤 지도를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안면에 대한 어떤 윤곽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안면을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어떤 이 보안 기술의 어떤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저희가 똑같은 이런 타이타늄 옥사이드라는 소재로 된 이런 막대기 어레이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만 개의 닷을 사방으로 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애플에서 사용한 장치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그 원래 만들었던 소자는 회절 광학을 이용한 소자인데 그 회절 광학의 어떤 사이즈 한계 때문에 더 작아질 수가 없는데 이 메타 표면, 메타 렌즈를 이용하면 그렇게 더 작은 것을 만들지만 기능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만 개의 닷을 뿌린 이후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뭐 이런 인증을 하는 뭐 이런 이제 플로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장치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결과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 레코그니션 아니면 오브젝트 디텍션, 3D 센싱 뭐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숏 디스턴스 라이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원하는 점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의 빔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구조광 이미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광 이미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만 개의 닷을 사방으로 뿌릴 수도 있고요. 앞뒤로 전방향으로 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라인으로 한 줄로만 할 수도 있고 여러 줄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의 어떤 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구조광 스트럭처드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표면 메타 렌즈가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활용을 한 게
이제 앞으로만, 방금 보신 디바이스는 전방향으로만 갔는데,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연구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내시경이죠. 엔도스코프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메타 렌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메타 렌즈가 하는 역할은, 원래 이 내시경이 가지고 있는 색깔별로 다른 어떤 퍼포먼스, 색수차라고 표현하라는,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질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런 내시경을 보면은 화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그 이미지가 이게 수준이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나쁘죠? 근데 여기는 좋습니다. 요거를 합쳐서 보면은 조금 뿌연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메타 렌즈가 들어오는 빛의 파장별로 그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성질, 위상의 어떤 딜레이를 보완을 해주면서 이제 같은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뿌연 이미지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의 광학계에 메타 렌즈라는 거를 장착함으로써 기존의 뭐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기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도 있고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를 만들기도 하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는 대부분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미터 스케일의 어떤 구조, 그 저희가 말한 그 막대기들, 메타 원자를 센티미터 스케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평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멘트고요. 그만큼 어떤 생산 단가가 높고 그 생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정 그리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패터닝 방법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컴퓨터를 써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의 용량을 우리가 설계가 어려워질수록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테믹한 설계 그리고 그 어떤 재료가 우리의 어떤 대량 생산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패터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고려 요소가 되겠고요. 본 발표에서는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재료하고 공정에 대해서만 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기존에 이 연구가 플라즈모닉스라고 하는 어떤 귀금속을 쓰는 연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였고 공정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문제는 이 금이라는 것은 가시광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장 중에 하나인 가시광선에서는 그러니까 빛과의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 빛과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적합한 그러니까 좋은 효율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손실이 적은 고굴절 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금속이 아니라 유전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의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는 하이드로지네이트 아모포스 실리콘, 요게 이제 밴드갭이 제어된 실리콘이고요. 그다음에 파티클 인베디드 레진, 그리고 ARD 하이브리드 레진이라는 세 가지 소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여기는 PECVD, 플라즈마 엔핸스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가격은 저렴한데 어떤 광학적인 성질,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높질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수치가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ALD라는 걸 사용하면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저희가 증착을 할 수 있고 이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미 50배 정도 비싸졌고요. MOCVD라는 거는 이제 이런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거를 좋은 소재를 만들 수 있지만 더 비싸집니다. 점점 비싸지고 크리스탈린 실리콘은 이제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어떤 가격이나 이런 어떤 머티리얼의 성능에 관한 이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CBD로 만든 소재를 저희가 그냥 사용하면 되게 좋겠죠. PCB로.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 실리콘은 굴절률은 높지만 그 흡수를 가시광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에선 좋은 소재지만 가시광선에선 사용이 되지 못합니다. 실리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회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거는 여기 위치할 수는 있지만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너무 높지 않아서 우리가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얘네들은 비쌌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새로운 방법을 타개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문헌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보면은 어떤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물질의 밴드갭을 조절함으로써 굴절률이나 그런 흡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었고, 주로 이제 뭐 페로브스카이트나 아니면은 상변화 물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개념을 이제 실리콘으로 가져왔고요. 이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 되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의 변환을 통해서 주로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뭐 압력이라든지 온도 그리고 가스의 비율, 가스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부 이런 밴드갭을 조작할 수 있는 Manipulating of Complex Refractive Index라고 표현을 했는데 NK 값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본 기작에는, 이제 뭐,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크리스탈리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아몰포스 실리콘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린 실리콘과 유사한 성능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파워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일관되게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소재는 굉장히 특이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던 타이타늄 옥사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한 2.5 정도 됩니다. 가시광선에서. 그리고 K 값은 0입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이라는 거는 원래 요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원래 굴절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5 정도 되고요. K 값이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가시광선에서는 불투명해서 흡수를 많이 해서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을 저희가 조절을 하게 될 수 있었고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줄이면서 어, 줄이고 K 값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거의 0에 가깝게 0.08, 0.01, 0.009 이런 수준으로 낮추면서 흡수를 거의 안 되게 하는 소재로 이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K 값도 0에 가깝고 굴절률은 얘네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좋은 가시광선을 제어할 수 있는 광 소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K 값이 낮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투명한 실리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투명한 실리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저희는 처음으로 실리콘 영역에서의 파란색 파장을 제어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레드 그린도 됐었는데 그거는 훨씬 더 효율이 높아졌고요. 블루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파란색 영역의 빛을 이용한 홀로그램, 뭐 렌즈, 빔 스티어링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이제 실리콘에 저희가 이제 수소를 또 주입을 했는데, 그 수소의 결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나이트로젠이나 나이트로젠을 넣으면서 또 NK 값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수소가 결합된 좀 특이한 이제 조성을 가진 물질이 되는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가시광선에서뿐만 아니라 UV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K 값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또 산소를 주입함으로써 N 값은 조금 더 낮추지만 K 값을 더 0으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획기적인 방법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장대, UV와 비저블과 니어 IR 영역에서 실리콘 기반의 여기는 하이드로진 아모포스 실리콘, 여기는 로우로스 아몰포스 실리콘, 여기는 산소가 좀 들어간 아몰포스, 뭐 이름을 정확히 뭐라고 해줄지 모르겠는데요. 하이드로지네이티드 아몰포스 실리콘 옥사이드, 이것도 하이드로지네이티드 아몰포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이름으로 명명을 함으로써 이제 밴드갭이 제어된, 그러니까 기존에 되게 저렴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막을 저희 이제 메타 표면, 메타 렌즈의 목적으로서 쉽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첫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또 다른 소재를 개발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방막을 증착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방막을 증착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패터닝을 해야 됩니다. 구조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만드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자빔 리소그래피로 패터닝을 합니다. 근데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아주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고해상도의 패턴을 만들 수 있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큰 영역을 만들 수가 없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주로 적당해서 뭐 1mm 사이즈로 만들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뭐 수백 마이크론 정도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를 보이는 게 이제 저희의 보통 연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어떤 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좀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오랜 연구 이제 주제였던 나노 임프린팅입니다. 디바이스 위에 어떤 펑셔널 레이어를 깔고 위에 레진을 바르고 나노 패턴 모양을 가진 도장을 찍음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패턴의 모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공정을 통해서 주황색 여기 레이어를 애칭을 해서 최종 주황색 구조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런 연구들이 기존의 나노 임프린팅을 이용해서 나노 구조, 메타 물질, 뭐 메타 렌즈 등을 만든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고굴절 소재들은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수백 나노미터,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쇼로 보면은 뭐 1대 5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고종행비 구조인데, 이런 소재들은 이 과정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한 번 도장을 찍으면 최종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초록색을 한 번 찍으면 모양이 나오고 더 이상 다음 공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새로운 소재, 파티클 임베디드 레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어떤 재료의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이 패턴들의 사이즈는 대략 한 100나노 언저리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패턴들이 이런 몰딩을 했을 때 잘 전사가 되는지, 그리고 고종행비의 구조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폴리머, 레진의 굴절률은 굉장히 낮은데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굴절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지, 그래서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저희가 생각한 컨셉이 실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이빔 리스토로 만든 이제 오리지널 패턴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인프린팅을 할 때 사용하는 PDMS로 두 번째 소프트 몰드를 만듭니다.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이 제대로 전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도장을 다시 찍으면 패턴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DMS가 너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스케일 이하의 구조는 이렇게 전사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DMS의 단단한 하드 PDMS를 저희가 코팅을 하고, 그 코팅된 하드 PDMS의 어떤 강한 강성으로 인해서 이 패턴들이 잘 전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전사가 되고 이걸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잘 패턴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100 나노미터 패턴을 잘 전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종행비는 사실 뭐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저희가 프로세스를 잘 컨트롤하면서 대략 이제 5대 1 이상, 10대 1, 심지어 15대 1 정도까지의 높은 고종행비를 이제 좀 경험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종행비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XY 디멘전이 한 80에서 100나노일 때 높이는 한 1마이크론 정도까지 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굴절률이 중요한데요. 레진에다가 1.5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레진에 굴절률이 높은 타이타늄 옥사이드 나노파티클, 2.5의 굴절률을 가지는 나노파티클을 잘 섞었습니다. 잘 섞으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어떤 물질의 평균값으로 물질의 성질이 수렴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effective medium,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물성을 서로의 그런 에버리지된 값으로 근사하는 그런 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개의 평균값이고요. 그럼 1.5와 2.5를 섞었을 때 대략 이 정도 되는 굴절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굴절률이 뭐 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레진은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을 때 잘 찍히면서 한 번에 찍음으로써 그냥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희의 그런 어떤 목적에 맞는 어떤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만든 전자빔 리소그래피로 만든 메타 표면 이건 홀로그램 디바이스고요. 홀로그램을 잘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방금 한 그 도장에 레진을 발라서 찍었더니 잘 전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판에다 전사를 했을 때 조금 성능이 떨어진 것 같지만 어쨌든 모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곡면에도 되고요. 플렉서블한 디바이스에서 해도 똑같은 홀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패턴에 어떤 좀 왜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패턴의 모양과 구조들이 잘 이 방법에 의해서 전사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요게 이제 원판에 만든 이제 그 이빔 리소그래피로 만든 최고 잘 만들어진 구조고요. 얘를 복제를 해서 방금 도장을 찍어서 폴리머로 만들었을 때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꽤 모양이 거의 유사하게 물론 그 자세하게 보면은 조금 거칠기나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양이 잘 전사돼서 홀로그램을 잘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론들이 꽤 굉장히 잘 작동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한번 이제 지금은 테스트였으니까 이 공정을 계속 갈고 닦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공정 방법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뭐 이런 플렉서블한 기판, 복면에다 잘 전사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연구재단 이 로고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TiO2, 타이타늄 옥사이드 파티클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 다른 파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치들이고요. 뭐 퀀텀닷, 자석물질, 페로브스카이트, 업컨버전 내노파리클 이런 것들도 다 이 컨셉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펑셔널한 레진 구조와 인프린팅을 이용한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성능을 고도화를 시켜서 이제는 이런 다양한 파장대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 그리고 효율을 저희가 높여야 되는데 효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티클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그리고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굴절률이 그러니까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 매질이 더 많아지면서 효율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이론적인 최대치인 90% 이상의 효율을 초록색에서 달성을 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에서는 한 70% 정도 굉장히 높은 효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법들 굉장히 저효율도 있고요. 굉장히 높은 효율, 40, 뭐 50%, 80%도 있지만 이것들의 어떤 단점, 크리스탈린 실리콘은 굉장히 비쌌었고요. ALD로 만든 타이타늄 옥사이드는 여전히 비쌌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 파티클 인베디드 레진으로 제작을 하면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가장 높은 효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불을 끄지 않아도 홀로그램이라는 건 원래 보통 불을 끄고 봐야 잘 보이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홀로그램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써보시면은 이제 다 사방이 막혀 있는 어두운 환경이라서 그런 이제 아주 밝을 필요가 없는데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뭐 밖에 외부에서 쓰거나 이제 형광등이 있는 조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이미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같은 컨셉을 이용해서 이렇게 TiO2 파티클이 섞인 레진을 이번에는 이제 볼록 렌즈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의 역할은 이 빛을 꺾어서 한 점으로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같은 재료가 사용이 됐습니다. 조금 더 특성 평가를 해서 저희가 파티클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파티클이 100%, 레진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두께가 낮아질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한 80%, 90% 되는 웨이트 퍼센트를 가지는 TiO2 파티클 인베디드 레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단위 원자 하나를 설계를 하고요. 이것들의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위상의 정보를 매칭을 시키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설계된 렌즈는 뭐 대략 0.5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렌즈의 특성들은 그냥 뭐 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그냥 스펙을 가지는 렌즈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GB 초점이 잘 이제 이거는 시뮬레이션 상으로 잘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전자빔 리소그래피로 원판을 만들고요.
원판은 굉장히 만들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만들어 놓고 계속 PDMS라는 소재로 복제를 해서 계속 패터닝을 합니다. 도장을 찍고 요게 망가지면 버리고 다시 도장을 만듭니다. 도장을 가지고 찍었더니 이렇게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요것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찍으면 끝나는 굉장히 간편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렌즈를 저희가 초점을 테스트를 하고 초점이 잘 맞춰져 있고요. 초점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징 테스트 어떤 그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해보면은 요 점선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렌즈의 곡선인데 그거 대비해서 한 90% 정도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꽤 쓸만하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렌즈의 어떤 어려운 점은 이제 이렇게 세 파장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이제 이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파장별로 달라집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색수차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그룹을 세 개로 나눠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담당하는 그룹을 나눠서 이런 렌즈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수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새로운 어떤 설계적인 방법론을 가는 도중에 일단은 단파장, 하나의 파장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파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CCTV라든지 이런 적외선 이미징 장치는 뭐 이런 군용 적외선 장치들은 뭐 940 나노미터, 1550 나노미터 이런 파장대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파장대 하나를 사용하면 좀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라는 거는 적외선에서는 또 좋은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 파티클을 섞어서 실리콘 나노 파티클 임베디드 레진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IR 영역에서 작동하는 4mm짜리 렌즈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런 동그란 원기둥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뭐 같은 공정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금형 원판이고 이게 이제 파티클로 만들어진 복제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셨던 이 볼록 렌즈를 이렇게 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패턴들이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잘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 홀더에다가 이제 장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렌즈의 성능, 시력 검사나 이런 초점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어, 렌즈의 어떤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기존에 달려있는 렌즈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를 이 렌즈가 달려져 있는 렌즈로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세 개의 라인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렌즈의 어떤 검사의 시력의 성능을 표현하고 있는 이 MTF라는 차트에서 훨씬 더 높은, 6배나 높은 해상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이제 실제로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이런 뭐 혈관 이미징을 한다든지 혹은 적외선을 이용한 어떤 바이오 이미징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이제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렌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었고요. 그 렌즈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과정을 이제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과정을 저희가 요 이제 적외선과 가시광선에서 했는데, 자외선에서도 이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적절한 소재를 좀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자외선에서는 대부분의 소재들이 굉장히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EUV, 엑스레이로 가면 우리가 적절한 광학계가 없는 것도 뭐 비슷한 이유인데요. 저희가 이 지르코늄 옥사이드라는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인덱스와 낮은 흡수율을 자외선 영역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25 나노미터 자외선과 248, 266 나노미터의 심자외선에서도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런 레진 구조를 만들고 패터닝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패터닝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홀로그램을 325와 248 나노, 266 나노에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요러한 플랫폼을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파장, 적외선에서 시작해서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심자외선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요러한 이제 방법론은 이제 뭐 여기 저희가 오늘 렌즈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렌즈로서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렌즈에 대한 연구도 이제 당연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 밴드갭이 제어된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나왔고 파티클 임베디드 레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인프린팅의 효율을 높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노 인프린팅으로 우리가 패터닝을 하더라도 애초에 초창기의 초기의 몰드는 이런 이빔 리소그래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도 전자빔 리소그래피의 성능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크게 막 10cm짜리 패턴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로 얘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에도 당연히 이제 성능의 향상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걸로 큰 마스터 몰드로 인프린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대량 생산과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치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것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포토리소그래피는 이렇게 웨이퍼 단위로 크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포토리소그래피의 마스크라고 표현되는 것들조차도 이빔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이 이빔 리소그래피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되긴 하는데 이빔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최대한 큰 마스터 몰드를 만들고요. 그 마스터 몰드를 가지고 포토 리소그래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이제 포토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가 여러 개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 그 포토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포토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나씩 만들던 거를 수백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12인치 웨이퍼에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필요한 경우 인프린팅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뭐 PER이라는 소재나 혹은 새롭게 제가 보여드릴 그런 새로운 레진을 통해서 후공정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정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mm의 사이즈를 가지는 패턴, 전체 패턴을 만드는데 하루 정도가 걸렸다면 지금은 센티미터 스케일로 만드는데 이제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빨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몰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토리소 다음 공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UV 영역의 리소그래피는 레졸루션이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이라 마이크로 패터닝, 램스 정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KRF 248나노미터 광원을 가지는 심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이용을 해보면 이것도 레졸루션이 많이 좋아졌지만 대략 한 250나노미터 정도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시광선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8인치 웨이퍼에 IR 영역에서 작동하는 커다란 크기의 메탈 렌즈를 이렇게 수백 개의 어레이를 만든 결과입니다만, 이제 얘는 어쨌든 가시광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적외선 렌즈이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홀로그램이나 뭐 증강현실 같은 걸 하려면 가시광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다음 이제 필요한 것들은 그거보다 그럼 더 작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더 이제 파장이 짧아진 ARF라는 광원을 이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를 사용하면은 그게 해결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한 대의 장비가 최근에 도입이 돼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우리 한국이 이런 나노 패터닝을 이제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나노미터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요 이빔 리소그래피로 4cm 영역의 패터닝을 해서 원판을 만들어 놓고요. 이 원판을 가지고 이 포토리소그래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제 이 포토리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포토리소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큰 12인치 웨이퍼에 여기서 하나 만들었던 한 가지가 600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의 작은 렌즈를 600개를 한꺼번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하던 디바이스가 이제는 뭐 수만 원 이내로 가격이 싸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의 이제 상세 사진을 보면은 원래 4cm였던 패턴이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서 4대1로 줄어드는 1cm의 어레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요걸 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40나노미터의 해상도를 가지는 패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복제한, 나노 인프린트로 복제한 패턴들이 있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레이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럼 여기 이제 요건데, 이 방법을 만든 이후에, 그럼 이거를 다시 또 다른, 나노 임프린트의 마스터 몰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큰 12인치 웨이퍼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던 첫 번째 임프린팅.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파티클 임베디드 레진을 이용한 프린팅.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 저희가 그 오늘 그 논문의 핵심 주제인 그 스케일러블 매뉴팩처링은, 여기 있는 새로운 소재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타입 1에서 나온 이렇게 인프린팅 폴리머를 도장을 찍은 이후에 거기에 아주 얇은 ALD 공정을 통해서 광막을 올리되 되게 얇게 한 20나노미터 정도만 올리면 이 전체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마스터 몰드를 이빔으로 만들고 PDMS로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레진을 바르고 찍은 이후에 일반 레진입니다. 거기 이후에 이렇게 ALD를 살짝 코팅을 하면은 된다라는 이제 공정상으로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냐? 요렇게 TiO2 20나노미터 정도가 레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에 빛이 들어왔을 때는 빛은 이 전체를 그냥, 안에가 레진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타이타늄 옥사이드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원래는 이 전체 영역을 ALD로 쭉 높게 쌓아서 막 일주일씩 걸렸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스핀 코팅 한 다음에 찍은 다음에 TiO2만 한 1시간 정도 미만으로 해서 올려주면 이 전체가 그냥 고품질의 ALD로 만들어진 TiO2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빛이 어떤 매질과 이제 인터랙션을 할 때 어느 영역까지 진입을 해서 반응을 하느냐 이런 정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iO2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빛이 폴리머에 투과가 되거나 흡수가 되거나 폴리머와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메탈이 있다면은 메탈에 의해서 뭐 반사가 되고 표면을 따라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도 TiO2가 너무 얇다면 빛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폴리머와 반응을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능을 내고요. TiO2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면 빛이 반사가 돼서 아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적절한 두께를 찾는다면 빛이 그 표면에 있는 레이어에서만 집속이 돼서 거기에 걸려서 표면에서만 상호작용을 하고 다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빛은 이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두께가 있을 것이다. 진입할 수 있는 뭐 스킨 뎁스,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엄밀하게 막 100% 저희가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그런 옵티멀한 두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저희가 찾아서 빛이 최대한 겉에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검증은 이 안에를 레진을 바르지 않고 안에를 녹여버려서 비워놔도 공기에 공기가 들어있어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지금 여 상태로 들어오는 빛은 겉에 있는 요 방막하고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진을 찍고 TiO2를 ALD를 써야 되긴 하지만 20나노미터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을 통해서 전체 1마이크로미터를 ALD 하는 것과 유사한 똑같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정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프린트된 레진에 ALD 레이어가 살짝 올라가 있는 구조들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상적인 초록색 곡선이 ALD로 만들어진 TiO2의 그 성능인데 그거와 거의 같죠. 그래서 거의 같은 최고의 성능 90% 이상의 렌즈로서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렌즈를 만들었고 초점도 잘 맺힙니다. 이상적인 렌즈와 거의 같게 초점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를 저희가 이렇게 싸게 그리고 싸지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아까 전에 파티클 인베디드 레진이라는 기술은 싸지만 최고의 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파티클과 레진의 중간 정도의 퍼포먼스는 내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어떤
성능 측면에서는 한 7, 80% 정도밖에 내지 못했지만 얘는 싸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내고 많이 만들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렌즈로 저희가 가상현실 실험을 진행을 해서 가상현실 광학계를 잘 구현을 했고요. 가상현실은 이제 조금 쉬운 편이고요. 증강현실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운데 그 증강현실은 외부를 보면서 또 이런 영상을 맺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 그러니까 렌즈 크기를 저희가 AR에 필요한 뭐 한 수 센티미터 정도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을 다 갖추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나노 패터닝과 그런 몰딩, 임프린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임프린터 이후에 이런 롤이나 어떤 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연속 생산 공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롤 투 플레이트나 롤 투 롤 공정을 이용해서 이런 PET 플라스틱 필름의 연속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롤에서 나온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롤 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찍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같은 이제 성능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소그래피와 인프린트와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서블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어떤 보안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 필요한 어떤 렌즈가 필요한 곳, 그다음에 뭐 이런 플렉서블한 용도, 뭐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자인에 관련된 말은 많이 못했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컴퓨테이션 파워를 낮출 것인지,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설계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적절한 소재. 오늘 이제 세 가지 소재. 하이브리드 레진, 파티클 임베디드 레진, 그리고 밴드갭이 제어된 로우 로스 실리콘과 그 이제 계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매뉴팩처링 방법들과 컴패터블하냐, 특히 반도체 공정들과 컴패터블한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터닝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뭐 대면적, 그다음에 전자빔 리소그래피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포토리소그래피가 사용됨으로써 그 시작점이 되고 있고요. 인프린팅을 통해서 다양한 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 디자인, 소재, 설계, 소재, 공정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 뭐 라이다나 관련 소자들, 빔 스티어링 소자들, 안면 인식을 비롯한 어떤 센싱 기술들, AR, VR이나 이런 미래 광학 기기에 들어가는 렌즈들 이런 연구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뭐 관련된 논문들을 출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핵심이 되는 요 저희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에 소개된 논문을 연구를 소개하기 위한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됐어서 전반적인 연구를 소개하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재료의 발전과 공정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들이 전반적인 나노 구조. 요거는 저희가 오늘 메타 표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나노 공정, 나노 구조 제작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 또 새로운 소재 개발, 새로운 공정, 또 이제 새로운 응용들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저널 클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